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 고민상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여다볼 사연은요, 졸지 킴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현재 LA에 계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사연 한번 열어서 같이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LA에 있는 미대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을 전공 중인 학생입니다. 점점 분야 UX 인터랙션 디지털 프로덕트 디자인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공대, 이과 출신 같은 디자인 비전공자들도 많은 분야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똑똑한 테크의 이해도가 높은 그들 밑에서밖에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듭니다. 클라이너 퍼킨스 펠로십 같은 이름 있는 펠로십 프로그램에 뽑힌 디자인 펠로들 명단을 보며 가장 많이 실감한 것 같습니다. 미대 출신은커녕 아이비리그급 학교에서 경영이나 이과 전공한 사람들이 질비하더라고요. 디자인 전공하시면서 대기업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신 입장으로서 공학이나 경영 같은 좀 더 아카데믹 rigor and critical thinking을 요구하는 전공들을 전공한 디자이너들이 순수 디자인만 전공한 디자이너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문제 해결 능력이 낮다는 생각은 너무 예체능 전공을 얕보는 자격지심인 걸까요? 라는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클라이너 퍼킨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존 마에다가 그분이 파트너로 계셨던 벤처 캐피털 인데요. 거기서 진행하는 이제 펠로십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디자인 펠로, 이제 디자인 쪽 분야에 이제 후원을 해주는 이제 좀 유망한 젊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디자인 전공이라기보다는 뭐 다양한 경영이라든지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른 인문학 분야에서도 많이 뽑힌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산업의 변화 중에 디자인의 변화도 분명 우리가 다루고 또 바라보는 디자인의 관점만이 디자인은 아닌 세상이 오긴 왔거든요. 디자인, 그러니까 에스테릭적인 이제 미적인 것과 엔지니어링적인 모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를 어떻게 보면 이제 디자인적인, 그리고 이 디자인적인 것이 비즈니스에 적용됐을 때 효과를 극대화냈을 때 이제 성공적인 디자인이라고 평가하는 이러한 환경으로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이라는 영역에 이제 진출을 오히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 같긴 해요. 쉽지 않은 문제죠. 네, 쉽지 않은 문제고 저도 많이 체감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에이전시에서 시작을 해서 컨설팅 회사에서 한 4년 반 좀 넘게 일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한 IT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런 경우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몰랐어요. 학교 다닐 때는 뭐 저는 이제 디지털 쪽도 이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주로 브랜딩 기반의 작업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때만 해도 뭐 UI, UX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하는 개념들이 아직 막 대두되기 전이라서 그러한 디테일한 디지털이라든지 뭐 테크놀로지 혹은 엔터프라이즈 같은 비즈니스 같은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디자인에서 함께 일하는 구조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와 이제 디자인 에이전시 혹은 이제 디자인 부서와의 만남으로 많이 관계를 맺는 그런 관계였죠. 하지만 이제 아카데믹 기반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생각만 하시는 이제 띵커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오로지 생각으로만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되게 아카데믹한 방식으로만 하는 분들이 또 성공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디자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제일 파워가 센 거거든요. 어떤 분야를 넘어서든지 간에요. 결국에는 이거 다 매니지먼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누가 누구를 지시하는 그런 것보다도 결국에는 누가 더 매니지먼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믹한 분들이라고 해서 혹은 디자인 전공자라고 해서 혹은 뭐 비즈니스 전공자라고 해서 어디가 낫고 어디가 뭐 못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모두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팀워크적인 면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단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이제 리더십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과 프로세스를 많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죠.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는 저희가 더 높잖아요, 디자이너들이. 그런 만큼 어떤 앵글에서 매니지를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절대적으로 디자인 전공이 아닌 사람들이 디자이너들 위에 있다라는 가정은 반드시 성립되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디자인의 측면에서 리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아닌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하고 익스큐션을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뭐 PM이나 엔지니어링도 충분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더 위다, 이거는 반드시 성립되는 조건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회사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회사마다 엔지니어링이 무조건 디자인 위에 있는 회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PM이 무조건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위에 있는 회사도 있고, 하지만 다 동등한 위치에 있는 회사들도 있고, 어떤 회사는 무조건 디자인을 더 가치를 많이 쳐주는 그런 데도 있고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는 어떠한 접근법을 가지고 어떠한 매니저리얼 스킬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시면요, 계속 만나게 될 거예요. 네. 엔지니어링, PM, 뭐 비즈니스 사이드 모든 분들이랑 계속 같이 일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디자이너 위에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디자이너들이 그 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에 따라, 직능에 따라, 뭐 부서에 따라 다 그거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입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너무 그런 거에 속박 받으시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립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제 생스터 고민 상담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여 밑에 영상 밑에 링크 있으니까요. 이제 링크 참조하시고 고민 사항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힘 닿는 대로 한 분씩 친절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